네, 오펙의 11월 산유량이 2009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또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뉴욕 증시는 그나마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다시 35달러 선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분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 에너지 종목들은 이제 저가 매수를 받으면서 이틀 연속의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유가는 바닥을 모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흘러내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 흐름과 함께 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텐의 김정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일단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일말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시장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반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체력 비축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움직이는 그 양상을 보니까 이제 에너지주들도 올랐지만 에너지주보다 더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철강을 비롯한 이 금속 소재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강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USST의 일봉인데요. 어제도 10% 올랐는데 오늘도 12%의 급등을 보이면서 마감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낙폭을 보시면 워낙 큰 폭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틀간의 20% 넘는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량의 거래를 실으면서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쇼커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알코아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소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오늘도 6% 넘는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수익률 기준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종목군들과 함께 가장 낙폭이 컸던 소재주 종목군들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구간이고요. 지수의 상승폭의 몇 배를 뛰어넘는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했던 종목군들이 연말을 앞두고 쇼커버로 인해서 반등할 가능성, 우리 시장 내에서도 대형주들이 이러한 모습을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뭐 비슷하게 재현할 가능성, 뭐 섹터의 선택이 되었든 아니면 낙폭과대라는 그 유형이 되었든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개연성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장중의 시황에서도 이준익과 언급했습니다만 델타 에어라인을 포함해서 에어라인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저유가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이 오늘은 나타났다라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오늘의 종목 선택도 이런 소재주나 항공주 같은 종목군들의 일말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날지 여부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상품 통화, 달러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의 그림을 보시면 호주 달러도 오늘은 뭐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주들의 반등과 함께 유가의 흐름, 달러의 흐름,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은 뭐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와 같은 상품 통화의 흐름들이 얼마나 강하게 이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재재 시장의 안정화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와 또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볼까요? 포스코의 지금 PBR 차트를 보시면 거의 역대 최저치 수준이거든요. 뭐 다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내려서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의 지금 30% 정도만이 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는 건데 뭐 이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향후의 전망도 별로 좋지 않아서 의미 있는 반등, 지속적인 반등은 힘들지만 기술적인 반등 시점은 조금 임박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철강주라든지 풍산이라든지 고려형 같은 비철금속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 조금만 줄어도 이들 종목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뭐 추세적인 반등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봐야 될 것은 연속성은 결국은 달러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달러 추이가 급격하게 좀 약세로 돌아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 추세가 좀 꺾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자, 이런 추이가 FOMC 이후, 즉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후에도 만약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결국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핫한 종목군들은 지난번에 이미 한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풍산, 고려아연, 뭐 포스코와 같은 이들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은 물론 뭐 풍산이나 고려아 같은 종목군들이 되겠지만 이들 종목들의 쇼커버가 강해질 경우에는 반등 탄력도 오히려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 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의 반등, 또 쇼커버라고 하는 뭐 시기적인 특성, 거기다 배당을 주는 종목이라는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들 종목의 단기적인 투자 전략에는 분명히 중요하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낙폭과대주들이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증시에도 이 같은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철근접 관련주들, 그간 많이 내렸던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노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중국 쪽의 모멘텀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소비 트렌드와 연관해서 우리 증시에서 기회를 찾아볼 만한 종목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우리나라도 1980년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드라마도 1988, 그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뭐 복고 트렌드가 또 돌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이 복고 트렌드가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물론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은 뭐 이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뭐 저같이 이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복고 트렌드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그때 우리가 뭐가 이제 빠르게 성장했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거의 이제 고성장의 최고 국면이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 올림픽을 기점으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린. 그리고 스포츠라고 하는 3S 산업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자리 성장률에서 한 자리로 내려오고 나서 이제 7%도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률은 정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지만 국민소득은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고 중국 경제도 성장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뭐 스크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우증권 리포트를 보시면 차이나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리포트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 여가 쪽에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관심을 돌리지만 스포츠 쪽에도 관심을 돌리는 것이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 예측치로 봤을 때 10년 후에는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당 스포츠 소비가 얼마만큼 나타나는지를 봤더니 이게 뭐 동일 연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거의 한 뭐 70만 원 정도를 연간 쓰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60만 원 정도, 호주도 비슷한 돈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금액을 스포츠에 쓰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쪽으로도 이제 시장에 관심 옮겨붙기 시작하면 중국이 향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으로 이런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중국의 슈퍼리그 이쪽으로도 한국 선수들이 많이 가고 있거든요. 왜 가고 있냐면 평균 연봉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평균 연봉이 1억대 중반 정도 수준이지만 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받는 연봉이 거의 3배, 2배, 그러니까 3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외국 선수들에게는 뭐 차라든지 아니면 뭐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비용 부분에서 또 세이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에 이제 괜찮은 선수들이 중국 리그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걱정스럽다라는 일부 뉴스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이제 중국의 슈퍼리그가 점점 커지고 지금 이제 뭐 퇴물급의 선수이긴 합니다만 과거 세계 톱클래스 선수들을 이제 은퇴 정도의 시즌에 중국 리그로 데려가서 계속 흥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객권료가 내년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중객권료 수입, 광고 수입, 이와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관 산업들의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벤치마크를 보니까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차스닥보다도 많이 올랐고 상해 지수보다도 많이 오른 것이 스포츠 지수다. 그럼 스포츠 지수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것이 이 마켓 내비게이션 그 대우증권 보고서의 내용이었고요. 저 역시도 이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다면 중국에 직접 후광통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개권료 확대와 그리고 1980년대 국내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할 만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TV 방송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수많은 케이블 채널이 있고 이것을 개인이 집에서 TV로 다 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결국 OTT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는 OTT가 잘 되는데 국내에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내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실제로 웬만한 TV를 이 OTT를 통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TV를 통해서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이제 이동식 TV인 모바일 TV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OTT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땅덩어리가 넓은 중국에서는 케이블 TV의 발전보다는 OTT 서비스의 발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서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러TV의 홈페이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중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뭐 미국 드라마, 외화 시리즈들, 그다음에 스포츠, 한국 드라마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거의 5,000개가 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료 수준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이 러TV 앱을 다운받아서 한번 봤는데요. 한국의 그 드라마들, 좀 지나간 드라마들도 공짜로 다 스트리밍을 해주고 있더군요. 다만 앱 특성에 따라서 해주는 곳도 있고 안 해주는 곳도 있어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미국의 영화, 그다음에 한국의 드라마, 뭐 지나간 영화, 중국에 실제로 나오고 있는 다양한 드라마들을 서비스를 OTT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앱들이 앞으로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OTT 서비스가 미국의 넷플릭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러TV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실제로 상장돼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중국의 OTT 서비스가 잘 나가게 되면 이와 관련된 컨텐츠 종목군들이 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관련된 CJ ENM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원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로엔, SM, YG 엔터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로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러TV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약이 앞으로 점점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국내 엔터테인먼트주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실제로 중국에 투자하신다면 상장되어 있는 러TV 같은 종목군들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트렌드에 입각해서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봤습니다. 낙폭과대주와 함께 또 중국 소비와 관련된 컨텐츠 관련주들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오늘장에서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장 우리 시장 전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